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수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철도노조 승무원들이 어제부터 엿새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임금과 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가 갈등을 빚다 최종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파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고생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광안리 공중화장실 독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가 정화조를 없애는 방식으로 공중화장실 개선에 나섰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강행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파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달 말 정개특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원책을 찾지만 그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철도노조 승무원들이 어제부터 엿새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임금과 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가 갈등을 빚다 최종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파업 결정을 내렸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인 만큼 승객 불편이 우려됩니다. 김인아 기자입니다. 전국 철도노조 코레일 관광개발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늘 16일까지 총 엿새 동안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9월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파업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코레일 관광개발 지부 조합원들은 사측의 온갖 탄압과 부당한 요구에 맞서 물러섬 없이 당당히 투쟁할 것이다. 노조의 요구는 두 가지. 본사 직원의 80% 수준까지 임금을 인상하고 승무원들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겁니다. 노조는 노사 전문가 협의회 합의상 이행을 요구하며 사측과 임금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지난달 최종 교섭이 결렬되자 찬성률 91.5%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임금 협상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핵심은 정규직의 80%를 지급하라. 이것이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국민들 불편함을 무릅쓰고 우리 비정규직 동지들이 파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측은 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 방침인 3.3%를 넘기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파업 기간 본사 직원을 대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승무원들이 하는 일이 이제 고객 안내 업무랑 이제 열차 안에서 검수 업무를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최대한 어쨌든 본사 직원이 투입을 해서 코레일 관광개발은 KTX와 SRT 승무원 등이 소속된 코레일의 자회사로 전국 600명, 부산에선 170명이 업무를 중단합니다. 대체 인력 투입에 한계가 있는 데다 파업 기간이 승객이 몰리는 추석 기간과 겹쳐 승객 불편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은 경고 성격으로 코레일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여고생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광안리 공중화장실 독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가 대대적인 공중화장실 개선에 나섰습니다. 가스 누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화조를 없애 사고 재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광안리의 한 공중화장실. 한 여고생이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친구에게 끌려 나옵니다. 화장실에 가득 차 있던 독가스, 황화수소에 노출된 겁니다. 화장실 바로 옆에 설치된 오수 처리 시설에서 황화수소가 역류한 게 원인입니다. 정화조나 오수 처리 시설은 분유를 저장해 뒀다 시간대마다 하수 처리장으로 버리는 방식으로 악취와 가스 누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심하게 나면 조금 어지럽진 않은데 조금 그냥 좀 불쾌한 느낌? 사고가 난 곳처럼 오수 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이 같은 방식의 공중화장실은 부산에만 200곳이 넘게 있습니다. 부산시는 공중화장실 정화조를 없애고 오폐수가 곧바로 하수 처리장으로 배출토록 하수관로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44개 중 당장 작업이 가능한 100여 곳에 대해선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정화조 없어지면 같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집중호우가 생겨가지고 만약 빗물이 범람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수관로가 지금 다 100%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황화수소에 노출된 여고생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화장실 건물 관리자와 구청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마산 준고속열차 구간에 광역전철 형태의 전동차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부산에서 마산 복선 구간에 광역전동차를 만들어서 출퇴근 시간대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신문은 구입비 504억 원과 시설비 139억 원 등 전동차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시가 민간 어린이집을 사들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예정이라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원생 50명 이상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으며 최대 2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문은 이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가 내년 1조 원 상당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신면에 실려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자갈치 시장 등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목표로 지역화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신문은 부산시가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과 논의해 부산 지역 화폐 발행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3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시범 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금정산 특수학교 건립을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제목 11면에 실려 있습니다. 부산대가 잠정 중단했던 금정산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재추진하자 환경단체가 산림 훼손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부산대는 지난해부터 금정산 내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환경단체 반발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지난 새벽에 시작된 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데다가 안개까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내륙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3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는 만큼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 9시를 전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는데요. 하지만 중부지방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오늘 늦은 오후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늦은 밤까지 최고 2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폭염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오늘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약간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이 30도, 양산 32도, 창원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부산은 비 소식 없이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흐리겠지만 추석 당일인 모레는 하늘이 맑게 개면서 한가위 보름달을 감상하기 좋겠습니다. 단 내일은 서해안과 제주도에, 토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는 만큼 연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낮 기온이 26도까지 내려가며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강행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파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말 정개특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이 명확히 갈리고 있는 데다 개정안은 내년 총선 규칙의 골격을 결정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앞으로 최장 90일간 법사위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11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부울경 지역구 의석수는
지금의 40석에서 35석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부산은 현행 갑과 을로 나뉜 남구와 사하구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중영도와 서동 선거구도 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에겐 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선거 전략을 짜는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여야 입장차가 큰 데다 조국 장관 임명 뒤 국회 파행까지 예상되면서 개정안 처리 여부는 더 불확실하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개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여론 지지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니라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당이 받은 표만큼 의석수를 가지고 가는 이번 정개특위의 개혁안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당을 통해서 또 그것이 반영되니까 오히려 더 다양화된 그 국회를 만날 수 있고 또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반면 한국당은 개정안 무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법 그대로 하면 자유한국당은 100석을 얻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겠습니다. 이 선거법 어떻게든지 막아보겠습니다. 각 당 득실외에도 지역구 의원 개개인의 이해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부정적 전망이 더 우세한 게 현실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2월 17일임을 감안할 때 20대 국회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 지연은 21대 국회의 정상적인 구성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소상공인 희망찾기 오늘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부산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과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지원책들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소상공인들의 희망찾기는 아직도 불투명한 미래로 보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나들가게, 대기업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에 맞서 동네 슈퍼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된 대표적인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올해 부산에서는 동네 슈퍼 3곳이 나들가게 사업 지원을 요청했을 정도로 지지부진, 소멸 직전입니다. 3년 전에 나들가게로 선정을 했는데 별 크게 갚아보고 해도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장사가 오히려 더 안 되고 사후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올 5월달에 기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자영업 지원 제도는 어떨까요? 창업 준비 단계에서의 교육, 온라인 등 홍보 마케팅과 컨설팅, 영업장과 제품 디자인 개선, 대학생과 전문 멘토가 함께하는 경영 환경 개선과 폐업 컨설팅, 자금 지원까지 창업과 성장, 폐업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책은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보다 혁신적 창업과 창업 전후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지원, 대학과 지역사회, 대기업까지 함께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학과 또 대기업, 사회가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소상공인한테 자금을 좀 주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소상공인한테 가서 마케팅 지원을 좀 해주자.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자영업 8대 핵심 정책 과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등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구도심 상권 집중 육성,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영업자를 처음으로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대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입니다. 원래 이게 자영업 중소상인 정책은 사실은 상당히 리드미컬하고 불규칙적이라서 상당히 정책 만드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어떤 목소리가 바로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점, 세계화, 대형화,
정보화의 영향으로 해외 쇼핑, 온라인 쇼핑의 폭발적인 증가라는 외부적 요인도 불리하기만 합니다.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더 나은 대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윤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17억 원의 땅과 건물을 제외한 채 총 재산이 3억 8천여만 원이라고 줄여 신고하고 실제 살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심야에 날치기를 저지르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 새벽 2시 40분쯤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걷던 60대 여성의 가방을 낚아챈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한 달여 만에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다익손을 선발로 내세운 롯데는 1회 말 4연속 안타로 넉 점을 뽑아낸 뒤 2회와 9회 각각 2점씩 추가로 득점해 기아를 8대4로 눌렀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에도 롯데는 시즌 중간 전적 46승 82패 3무로 1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 고 최동원 선수의 8주기를 기념하는 추모식이 열립니다. 최동원 기념사업회는 오는 13일 사직구장 최동원 동상 앞에서 추모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최동원 선수의 어머니 김정자 여사와 최동원 야구교실 어린이 회원 등 15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며 영화 1984 최동원의 촬영도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경찰청 직원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어제 부산경찰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연 부산경찰청 직원협의회에는 부산청 경감 이하 경찰관과 행정관 등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직원협의회는 경찰 조직 내부 소통과 견제를 위한 기구로 현행 법률에서 경찰 조직에 금지한 직장협의회의 전 단계 조직입니다. 지방경찰청에 직원협의회가 생긴 것은 울산과 대전, 경남경찰청에 이어서 4번째입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주택 중위 매매 가격은 2억 1,938만 원으로 5개 광역시 가운데 대구와 대전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중위 가격은 해당 지역의 집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집의 가격으로 부산은 2012년 1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대전에 추월당하며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부산은 아파트 공급 과잉과 지역 경제 위축, 정부 부동산 규제 등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B&K 금융그룹이 총 200명 규모의 2019년 하반기 직원 공개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룹 계열사별 모집 규모는 부산은행 60명, 경남은행 40명, 비은행 계열사 100여 명으로 은행 부문은 어제부터 지원서를 받고 비은행 부문은 다음 달부터 수시 모집에 들어갑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5, 6급 모집은 블라인드 서류 심사와 인공지능 면접을 거치며 7급 모집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진행됩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86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어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2020년도 부산 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 9,894원보다 2.9% 오른 금액으로 적용 대상도 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까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 새벽에 시작된 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데다가 안개까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내륙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3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는 만큼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 9시를 전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는데요. 하지만 중부지방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오늘 늦은 오후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늦은 밤까지 최고 2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폭염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오늘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약간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이 30도, 양산 32도, 창원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부산은 비 소식 없이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흐리겠지만 추석 당일인 모레는 하늘이 맑게 개면서 한가위 보름달을 감상하기 좋겠습니다. 단 내일은 서해안과 제주도에, 토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는 만큼 연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낮 기온이 26도까지 내려가며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